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비공개 그 회의의 그 녹취까지도 공개가 돼가지고 네네. 더 지금 이제 네. 양쪽의 갈등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녹취에서는 일단 그 어떤 의원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네. 근데 누가 들어도 약간 김민전 최고 같은 목소리가 예. 나왔거든요. 뭐라 그랬답니까? 저 네. 일단 그 녹취록 한번 저희 핀에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죠. 전남동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공개가 됐던 녹취록 들어보니까 뭐 이름은 공개가 안 됐지만 누가 들어도 일단 김민전 최고예요. 그렇네요. 네. 김민전 최고가 대놓고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사퇴를 해야 된다. 예. 한동훈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좀 고함을 치듯이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맞대응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또 난리가 났는데 그 녹취록도 같이 한번 좀 들어보죠.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런 거 갖다 분단식의 그런 식의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자, 심지어 지금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도라이 아니냐 도라이 이런 네. 얘기까지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네. 친윤계가 대통령 보고 윤석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는 지가 어. 찔렀다고. 지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저게 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친윤계가요. 지금 말이 친윤이지 윤 대통령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반한입니다. 반한이니까. 반한. 반한 지금 저 뭐냐 한과 친한과 반한이 된 거고 반한이 이제 다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 과거 친윤이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친윤이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뭐 좀 지키고 모시겠다 그 뜻이 아니고 네. 한동훈 내쫓고 어쨌든 과거에 친윤이었던 사람끼리 모이자라는 어. 개념에서 친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것보다도 네. 자기들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 가지고 일단 한동훈을 내보내자. 이익 집단인 거죠. 이익 네. 집단으로. 사익 집단. 네. 한동훈을 내보내겠다라는 목적에서 친윤인 것이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뭐 의미에서 친윤이 아닌. 그럼요. 그러지 않고 저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윤석열 지는 지가 찔러. 그렇죠. 이런 지라고 말을 표현하고 하니까.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저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뒤에 여론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네. 당을 운영해 왔을까? 네. 약간 이런 동조론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에서도 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지금 네. 비대위원장에 어제 김재섭 의원이 지금 잠깐 거론이 언급이 됐는데 됐습니다. 직접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저는 뭐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지금 저 뭐냐 그 선배 의원들이 말한다는 것도 네. 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거고 본인 자체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실 독배예요, 독배. 독배. 그 비대위원장 되면 이게 아마 대선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죠. 대선에서 지금 사실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게 같은 당입니까 저게 지금 지는 지가 찌렀다느니 또라이니 이런 말을 이거 어떻게 같은 당 대표한테 합니까? 물병까지 날아갔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그 비대위원장이 네. 굉장히 되게 어려운 자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맡기가 어려운 자리고 그다음 특히 이제 비윤 내지 뭐 친한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게 아니 저 한동훈 쫓아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친한을 어떻게 안 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친윤을 안 치거나 친윤 색깔이 조금 상대적으로 엷은 사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 그렇죠. 당은. 그래서 제가 네. 윤시행 레짐이라고 한 거예요. 친한이 올 수는 없고 뭐 친윤 색깔이 조금 옅은. 죽 써서 개 준단 말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욕까지 막 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알려지면 엄청 욕 들어 먹을 거 각오하면서 저렇게 그냥 대놓고 또 또라이니까 나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쫓았는데 그렇게 내쫓은 자리에 또 친한을 안 친다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윤시행 레짐으로 가서 네. 더 앞으로 좀 세게 망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더 내리칠 바닥이 없을 때 그때 다시 한동훈 세력하고 제휴를 모색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이제 당이 뽀개지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친윤 쪽에 올 수밖에 없을 거고. 친윤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네. 친윤이거나 적어도 친윤하고 싸우지 않을 사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친한계에서는 저거는 이름은 비대위원장인데 실제는 허수아비다, 아바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동시에 그냥 그렇게 지금 아예 쌍권총 차 권성동이 쌍권총 차라 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하지는 않겠죠? 아니 그런 생각이 많대요. 지금 네. 보니까 전화기가 그게 듣고 네. 딸꾹하네. 어이가 없으니까. 컴퓨터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컴퓨터 소리를 꺼주시면 컴퓨터가 됩니다. 딸꾹하는 모양이네. 네네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 비대위원장은 어제까지 제가 취재한 걸 가능성 내용을 보면 네. 1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겸임하는 그런 가능성. 그게 제일 높습니까? 요즘 제가 재밌는 게 권성동 어.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 때 그 네. 밑에 이렇게 자기 그 이름을 쓴 다음에 직함이 재밌어요. 권성동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 이렇게 씁니다. 굳이 당 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걸 딱 앞장서서. 네. 원내대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당 대표를 노리고 있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를 연말까지는 네. 이것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되게 비슷한데 어. 연말까지 좌지간 숙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 어. 그다음에 권성동 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님께서는 네네. 비대위원장 정하는 문제를 또 연말까지. 연말까지 갖고 간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네. 연말까지 중요한 사안들이 이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이게 더블 스코어가 나는 게 아니라 트리플 스코어까지 뭐 그럴 차이가 수도 날 수도 있고요. 있을 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 네. 오늘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 500명 들어갔다 그러니까 야 1000명은 1000명, 나갔어야 네.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더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수처로 이첩되는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네. 세게 들이받을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워낙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뭐 얼마나 또 잘할지는 의문이에요. 되게 제가 볼 땐 되게 좀 전투력 떨어지는 집단인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검찰하고 경찰한테서 뺏어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어쨌든 대통령한테 또 들이받고 네.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보면은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여당의 점수 깎일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때도 이제 오늘 뭐 반박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도 참 좋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날 그 본회의장 들어가서 네. 계엄 해제 요구하고 계엄에 단호히 반대한 사람들은 18명의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108명 중에 네. 거의 뭐 9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했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네. 당사에 있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카톡이 이번에 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 과정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결정을 혼자 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뭔가 교신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짙은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또 다 진상에 드러나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그야말로 계엄 옹호 세력과 어. 그래도 계엄 반대 세력으로 이 당이 나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예상하시는 거는 일단 비대위원장도 친윤 쪽으로 돼서 이게 그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이제 세력으로 점찍혀가지고 친윤의 친윤의 힘 네.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그렇죠. 그제 갔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당이 쪼개지던가 아니면은 그제서야 다시 친한계의 힘을 다시 합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 탄핵 때 당이 쪼개진 결과 다 서로가 다 망했거든요. 그렇죠. 폭망했어. 어. 그리고 이제 그 8년 사이에 더 이제 굳어진 현실이 뭐냐면 아주 강고한 양당제 정치가 더 굳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제3당이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뭐 조국당 이런 거는 저 뭐냐 알다시피 그 이제 그 굉장히 돌출적이고 네. 한시적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정당 세력으로서 어떤 국회 정치에 참여한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체제 자체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좀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께서 네. 많이 맞아보질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면은 아직도 좀 더 맞아봐야 돼. 아직도 맞고 그러면 정신 좀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그러면은 좀 그 위원님께서 교류하시는 이런 뭐 분들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 같은 걸 봤을 때는 위기 의식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나 보네요. 뭐 위기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어. 무조건 이거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 담배 피는 분들이 이게 뭐 내가 폐암 걸리냐 마냐 안 따지고 그냥 마시자 생각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폐암에 걸리냐? 폐암 걸린다는 경고는 많이 듣지만 그거 자체를 듣기 인식을 싫어. 안 하죠. 인식을 네. 의도적으로 기피하잖아. 어. 그럼 계속 피워대잖아. 그 도라이라는 그런 얘기가 거, 나오는 그런 얘기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자꾸 끊으라면 짜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얘기는 안 듣고 난 담배 피는 사람이 계속 필게. 그게 그렇게 가는 거지. 나 건드리지 마. 그럼요. 그러니까. 네. 김민전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분은 애초부터 그렇게 딱 저 본인 입장 정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9월 달인가에 인요한, 네. 윤상현 그리고 이제 김민전 해가지고 용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부터 아주 강하게 윤 대통령 편을 들기 시작을 그랬었죠. 해서 예. 친윤계 이른바 거두로 등장을 했고 이번에도 참 재미있는 게 보면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게 네. 원래는 친윤계 쉽게 말하면 김민전, 김재원, 인유한 세 명이 먼저 사퇴를 하고 그중에 그리고 나서 장동혁, 진종호 등 친한계 친윤계 네. 최고위원 중에 3명만 사퇴를 하면 4명이 사퇴하면 이제 붕괴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빵은 누가 때릴 거냐? 김민전, 김재원, 인유한이 때릴 것이다. 그러는데 그중에 선빵을 때릴 게 분명한 사람은 김민전이었습니다. 김민전이었죠. 이분은 이제 확신범이라는 별명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재원하고 인유한은 선뜻 그렇게 기자들한테 우리도 김민전 따라서 사퇴할 거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보겠다고만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도 볼 때 이게 지금 이거 한동훈 체제 무리하게 붕괴시켰다가 역풍을 막아줄 것이고 그다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예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원내야. 원내죠.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리가 없어져도 국회의원 그대로 지위를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인유한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근데 김재원은 이것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최고위원 되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그렇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지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윤 대통령이 친윤계 최고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사퇴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고 친윤계 최고위원 중 친윤계가 한 명한테 직접 전화를 돌려대 가지고 한동훈 체제 붕괴시켜 한동훈 나쁜 놈 이렇게 한동훈 그리고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김민전은 아니겠죠? 김민전은 뭐 이미 용산에서 옛날부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욕을 하기 시작한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시점만 오래된 게 아니라 네. 한동훈 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55분간 내지 한동훈 욕을 한다. 욕할 오래 것도 전부터 많네요. 이후 네. 오랫동안 한다. 어. 후로도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김재원 그분은 그렇게 좀 주저하는 바가 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분은 장동혁, 진종호가 사퇴해 버리니까 어쩔 아니 수 없이. 한 개도 사퇴하는데 당신 뭐야 이렇게 되니까 사퇴가 된 거고 떠밀려 된 건 측면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뉴한 최고위원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뉴한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80년도 네. 44년 전에 대학생으로서 네. 그때 이분이 이제 미국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를 하니까 그때 80년 광주에 내려가서 시민군들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을 위해서 영어 통역을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와서 광주의 참상을 취재했거든. 그 시민군한테 인터뷰하는데 시민군들이 영어가 좀 안 되니까 네네네. 이니완 당시 대학생이 시민군을 위해 통역해줬어요. 통역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엄이 싫은 거예요. 네. 계엄군에 맞서 싸운 시민군을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사퇴하기가 어렵다라고 봤는데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탄핵 가결 직전에 용산에 들어갔대요. 윤 대통령이 불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하여간 들어갔어. 한 2시간 만났는데 거기서 하여간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시국에 한동훈 욕. 아니 이 시국을 만든 놈이 한동훈이지. 그러니까 윤동훈인데 그런 만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분이니까. 이 시기에도 인요한을 또 불러가지고 아니 그 시기는 중요했죠. 왜냐하면 인요한이 사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한동훈 욕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 말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한동훈 미워하는데 당신 계속 한동훈 체제에 받쳐줄 거야? 뭐 이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에 대한 이 분노는 끝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네요. 상상 초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그냥 이뇨한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네. 주변에 한 얘기를 제가 한 달에 건너 들었는데 네. 대통령 정신 상태를 걱정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 너무 화가 났지만 말이 좀 이렇게 두서가 좀 없고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사로서 걱정이 되더라는. 의사로서. 걱정. 진짜요? 대통령 정신 상태 걱정돼가지고 좀 하여간 심리 치료, 정신 치료 좀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 얘기를 또 제가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건강 상태가 되게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있어서 또 저렇게 얘기하나 싶었는데. 아니 그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건강 상태가 좋다는 얘기를 굳이. 아니 도둑이 이거 저 안 훔쳤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게 훔친 물건인지 이거 누가 뭐 의심이라도 했나?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본인이 이거 훔친 물건 아니에요 이래?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이상한 거지. 걱정이 되네요. 네? 걱정됩니다. 네. 걱정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볼 때 하여간
그 처음에 그리고 이제 뭐 이 조선일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윤석열 정권의 파국의 시발점도 종점도 다 유랑 갈등인 거예요. 시발점은 뭐 원래부터 이제 좀 내연돼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그 발언. 그 국민 눈높이 생각해봐야 된다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던 김경률 당시 저 최고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쩌고 그러니까 그날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한동훈한테 전화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두 사람의 브라더십이 있었던 때인데 대통령이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우리 마누라가 마리 앙뚜아네트냐 그리고 김경률이 어떻게 그런 놈이 네 옆에 있을 수가 있냐 그랬는데 그리고 국민 눈높이가 웬 말이냐 그리고 너는 내 국정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에 편승해서 국민 눈높이가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들이받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욕은 김경률 위원이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그 순간 대통령 경로한 이놈 봐라. 팍. 그렇게 돼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한다. 그 윤한 갈등이 여기까지. 그렇죠. 이 그래서 지경까지.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원래 같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은 뭐냐? 친윤계 초선 의원들 딱 불러 모아갖고 연판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끌어내리고 네. 나경원 당 대표 되려고 할 때 또 나경원 안 됩니다. 연판장으로 해결해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연판장 쓰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인원이 모집이 안 돼. 공천권이 한동훈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천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네.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병력이 동원이 안 되고 실탄이 지금 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계엄 사태. 아니 계엄이 아니죠. 그때는 네. 일단 둘이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그게 제스처를. 사천 화재 현장. 어. 서로의 증오가 불에 타고 다 재만 남은 그 현장에서 둘이 어깨 동무하는 연출을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때부터 더 증오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것이 결국은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이 물론 계엄의 원인이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수상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오죽하면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김건희 지키기 그리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분노 폭발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계엄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사람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양상은 주필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네.